BTS 광화문 공연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공연을 보러 한국에 왔던 외국인들이 집에 돌아가질 않는 겁니다. 처음엔 단 하나였어요. BTS를 직접 보는 것. 그 꿈 하나로 지구 반바퀴를 날아왔죠. 그런데 BTS보다 더 놀라운 한국이 있었습니다. 새벽 2시에 편의점이 열려 있고 식당에선 반찬을 무료로 리필해주고 길 잃은 외국인을 30분 동안 데려다주는 대학생이 있더군요. 조금만 더 있다 갈까? 부산도 가보고 싶은데, 찜질방도 가봐야 하는데, 한국 음식 더 먹어봐야 하는데, 5일 계획이 2주일, 3주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BTS를 보러 왔다가 한국 자체에 반해버린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서울 거리를 누비고 KTX 타고 부산으로, 경주로 향하고 있어요. 공연은 끝났지만 이들의 한국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대체 이 나라에 무엇이 이들을 붙잡은 걸까요?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한국 최고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아빠 제발 한국 가게 해줘. 일주일째였습니다. 저는 독일 뮌헨에서 BMW 자동차 엔지니어로 20년을 일했어요. 마르쿠스입니다. 42살이죠.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협상은 회사 임원들과 한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 딸 소피아, 17살과의 일주일이었어요. 아빠, 제발. 소피아가 또 제 앞에 섰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이번엔 성적표였습니다. 이번 학기 전 과목 A야. 저는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정말이었어요. 수학, 물리, 화학, 영어. 전부 A였죠. 잘했네. 그런데 성적은 내가 당연히 잘 받아야 하는 거잖아. 소피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빠, 한국 가게 해주면 다음 학기도 A 받을게.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일주일 전 저녁 식사 시간에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소피아가 갑자기 BTS 광화문 공연 티켓에 당첨됐다고 난리를 쳤거든요. 한국에 가게 해달라고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안 돼. 한국. 그게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사실 알았습니다. 중국 옆이죠. 하지만 가고 싶지 않았어요. 아이돌 공연이라니. 춤추고 노래하는 애들 보러 지구 반바퀴를 날아간다고요? 말도 안 됐습니다. 아빠, BTS는 립싱크 안 해. 라이브야. 소피아가 소리쳤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립싱크든 라이브든 TV로 보면 되잖아. 굳이 그 먼 곳까지 갈 필요 없어. 그날 밤 소피아는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부터 공세가 시작됐죠. 설거지를 스스로 했어요. 청소도 했고요. 매일 아침 아빠 생각 바뀌었어? 라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매번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지금 일주일째 소피아가 성적표까지 들고 온 겁니다. 소피아, 성적은 내가 열심히 해야 하는 거야. 한국 가는 거랑 상관없어. 소피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친구들은 다 부모님이랑 가는데 나만 못 가. 아내가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여보, 딸이 이렇게까지 원하는데 한번 생각해봐요. 저는 아내를 봤어요. 그리고 다시 소피아를 봤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죠. 여보, 한국이 뭐 있다고요. 독일이 얼마나 선진국인데.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상이 독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소피아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아빠, 평생 부탁이야. 제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이 뭘 잘한다는 건지 나는 모르겠어. 자동차는 독일이 최고지. 메르세데스, BMW, 폭스바겐. 한국 차, 그건 싸구려잖아. 소피아가 소리쳤습니다. 아빠, 그건 편견이야. 편견이 아니라 팩트야. 기차도 그래. 프랑스 떼제베가 세계 최고고 의료 기술은 스위스지. 한국은 뭐가 있어? 소피아는 울면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또 쾅 닫혔어요. 아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딸이 평생 기억할 거예요. 아빠가 함께 가준 것.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뮌헨의 거리가 보였어요. 깨끗하고 질서정연한 거리. 이게 선진국이죠.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독일보다 나을 리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소피아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학교 갔다 오자마자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화장실까지 깨끗하게 닦았어요. 저녁엔 설거지를 했고 밤에는 공부를 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제 회사 동료에게 하소연했어요. 딸이 한국 가자고 일주일째 우기고 있어. 동료가 웃었습니다. 그냥 가주지 그래. 딸이 나중에 고마워할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 같은데 뭐 하러. 5일 동안 뭘 하고 다니겠어. 동료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래도 딸이 원하잖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엿새째 되던 날 저녁,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피아가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딸이 하루 종일 울었어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한국이라니 정말 가기 싫었어요. 작은 나라잖아요. 볼 게 있겠어요? 아내가 저를 봤습니다. 가봐야 아는 거죠.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소피아의 우는 소리가 계속 들렸거든요. 일주일째 되던 날 저녁, 저는 결국 항복했습니다. 좋아. 소피아가 눈을 크게 떴어요. 진짜. 대신 조건이 있어. 딱 5일. 그 이상은 안 돼. 소피아가 저에게 달려와 껴안았습니다. 고마워, 아빠. 정말 고마워. 저는 소피아의 등을 두드렸어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5일만 버티면 돼. 공연 보고 바로 돌아온다. 다음 날,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항공권을 예매했습니다. 인천행. 12시간 비행이었어요. 비행기 표가 이렇게 비싸. 아내가 제 어깨 너머로 봤습니다. 여보, 마음 열고 가봐요. 저는 투덜거렸습니다. 시간 낭비일 것 같은데. 항공권을 결제했습니다. 클릭 한 번에 2,000유로가 나갔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이 독일보다 나을 리 없어. 우리가 얼마나 선진국인데.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인천행 비행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옆자리에서 이어폰을 끼고 있었어요. 화면엔 BTS 영상이 나오고 있었죠. 소피아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아빠, 이거 봐. 이 춤 진짜 멋있어. 소피아가 이어폰 하나를 빼서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중에 소피아는 실망한 표정으로 이어폰을 다시 꽂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구름이 보였습니다. 5일. 딱 5일만 버티자. 공연 보고 명동 쇼핑 좀 하고 끝. 그러면 독일로 돌아간다. 한국이 뭐가 대단하다고. 소피아는 옆에서 계속 BTS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저는 짜증이 났어요. 좀 조용히. 소피아가 움찔했습니다. 미안. 소리를 줄였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이 여행이 빨리 끝나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회사 일도 밀려 있었고 독일 맥주도 마시고 싶었어요. 한국 같은 곳에서 5일을 어떻게 보낸단 말입니까? 비행기는 계속 날아갔습니다. 12시간. 긴 시간이었어요. 소피아는 여전히 영상을 보고 있었고 저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5일만 버티면 돼. 딸이 원하니까 온 거야. 나는 한국에 관심 없어. BTS. 그냥 노래 부르는 애들이잖아. 한국, 작은 나라잖아. 5일 후면 다 끝이야. 그렇게 생각하며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거요. 호텔 방 시계가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을 못 자고 있었어요. 여전히 흥분 상태였죠.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진짜 최고였어.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 저는 창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 좋았으면 됐어. 소피아가 몸을 일으켰어요. 아빠는 어땠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뭐, 나쁘진 않았어. 사실이었어요. 나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상과 달랐죠. 오후에 광화문 광장에 갔을 때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48,000명이라고 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독일 축구 경기장이 이 정도인데 혼란이 시작되겠군. 하지만 혼란은 없었어요. 사람들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술 마시는 사람도 없었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사람도 없었죠. 공연이 끝난 후가 더 신기했습니다. 보라색 어깨띠를 두른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손에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었죠. 응원봉 불빛으로 바닥을 비추면서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옆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저 사람들, 돈 받는 겁니까? 아니요,
자원봉사예요. 돈도 안 받고 청소를 한다고요? 독일에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소피아가 하품을 했습니다. 아빠, 나 진짜 행복해. 고마워. 그래, 잘 자. 소피아는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금방 잠들었어요. 피곤했나 봅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이 보였어요. 건물에 불이 켜져 있었고, 거리엔 여전히 사람들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밤 10시인데도요. 독일이었으면 이 시간엔 거리가 거의 비었을 겁니다. 위험하니까요. 하지만 여기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공연장의 질서정연한 모습, 자원봉사로 청소하는 사람들, 밤인데도 안전해 보이는 거리. 이게 제가 생각했던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밤 11시가 됐네요. 저는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봤죠. 편의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저 시간에도 문 열어? 독일 편의점은 밤 10시면 닫습니다. 일요일엔 아예 문을 안 열고요. 하지만 저 편의점은 불이 켜져 있었어요.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정말 문이 열려 있을까? 소피아를 봤어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외투를 입었습니다. 방 카드키를 챙겨서 밖으로 나갔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죠. 내려가면서 생각했습니다. 독일이었으면 이 시간에 절대 호텔 밖으로 못 나가. 위험해.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로비에 도착했어요. 직원이 카운터에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웃으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밤 11시가 넘었는데 이렇게 밝은 인사라니.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3월 말이었지만 여전히 쌀쌀했죠. 거리를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보였어요. 젊은 커플이 손잡고 걷고 있었고 친구들로 보이는 무리가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정말 안전하네. 독일이었으면 이 시간엔 거리에 나올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특히 혼자서는요. 저는 편의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가까워지자 간판이 보였어요. 세븐일레븐 24시간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정말 문이 열려 있었어요. 저는 들어갔습니다. 문이 열리며 딩동 소리가 났죠. 어서 오세요. 직원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 말이죠. 매장 안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했어요. 상품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고 바닥도 반짝거렸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환했어요. 독일 편의점보다 훨씬 밝고 깨끗했습니다. 삼각김밥 코너가 보였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었어요. 참치, 김치, 불고기, 치즈. 저는 참치를 하나 집어 들었습니다. 컵라면 코너도 있었어요. 종류가 정말 많았습니다. 10가지는 넘어 보였죠. 빨간색 포장, 검은색 포장, 흰색 포장. 과자 코너를 지나가다가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BTS 사진이 붙은 과자였어요. 콜라보 제품이라고 써 있었죠. 허니버터칩인가 그랬습니다. 저는 그 과자를 집어 들었습니다. 소피아가 좋아할 것 같았어요. 아니, 분명히 좋아할 겁니다. 계산대로 갔습니다. 직원이 바코드를 찍었어요. 5,000원입니다. 저는 10,000원짜리를 냈습니다. 거스름 돈을 받았죠. 감사합니다. 직원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새벽인데도 정말 친절하네요.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손에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어요. 삼각김밥과 BTS 과자가 들어 있었죠. 저는 벤치를 찾아 앉았습니다. 삼각김밥 포장을 뜯었어요. 어떻게 뜯는지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대로 따라했죠.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네? 예상 밖이었습니다. 편의점 음식인데 이렇게 맛있을 줄이야. 참치가 부드러웠고 밥도 촉촉했어요. 김이 고소했고요. 독일 편의점 샌드위치는 빵이 딱딱하고 속재료가 별로인데요. 이건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삼각김밥을 다 먹고 비닐봉지를 챙겼습니다. 쓰레기통을 찾아버렸어요. 편의점 앞에 분리수거함이 있었거든요. 거리를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24시간 편의점, 친절한 직원, 맛있는 음식, 안전한 밤거리. 독일엔 없는 것들이었어요. 독일은 일요일에 슈퍼마켓도 문을 닫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평일에도 저녁 8시면 대부분 가게가 닫아요. 하지만 여기는 새벽인데도 편의점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것도 환하게요. 저는 호텔로 돌아가는 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거리를 구경하면서요. 젊은이들이 웃으며 걷고 있었고, 한 무리는 치킨을 들고 가고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 말이죠. 한국이 생각보다 괜찮은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한국을 너무 무시했나 하는 생각이요. 자동차는 독일, 기차는 프랑스, 의료는 스위스. 그렇게 말했었죠. 하지만 24시간 편의점은요? 밤에도 안전한 거리는요? 친절한 사람들은요? 독일엔 없었습니다. 호텔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같은 직원이 여전히 서 있었어요. 들어오세요.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저는 이번엔 웃으며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죠. 소피아는 여전히 깊이 자고 있었어요. 저는 BTS 과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내일 아침 소피아가 보면 좋아하겠죠. 침대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5일로는 부족한데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5일만 있다가 가기엔 한국이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다고요.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부분은 독일보다 나은 것 같았어요. 작은 균열이었습니다. 제 편견에 생긴 작은 균열이요. 하지만 분명한 균열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더 둘러봐야겠어요. 한국이 정말 어떤 곳인지요. 그리고 어쩌면 5일로는 정말 부족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눈이 말똥말똥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편의점에서 본 것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새벽 1시였습니다. 소피아는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 다시 외투를 입었습니다. 또 나가보고 싶었어요. 이 시간에 정말 안전한지, 정말 가게들이 열려 있는지 더 확인하고 싶었죠. 복도를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로비엔 여전히 같은 직원이 서 있었어요. 또 나가세요? 웃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잠이 안 와서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새벽 1시. 독일이었으면 상상도 못할 시간이었어요. 거리는 여전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까보다는 적었지만 그래도 몇 명씩 보였어요. 저는 호텔 반대편으로 걸어갔습니다. 아까와 다른 방향이었죠. 걷다가 불이 환하게 켜진 식당을 발견했습니다. 간판을 봤어요. 설렁탕 24시, 식당도 24시간. 저는 놀랐습니다. 편의점도 놀라웠는데 식당까지요? 독일 식당은 밤 10시면 다 문을 닫습니다. 주방이 일찍 마감되거든요. 일요일엔 대부분 쉬고요. 하지만 이 식당은 새벽 1시인데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저는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느껴졌어요. 국 끓이는 냄새가 났습니다. 구수한 냄새였죠. 손님이 몇 명 있었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조용히 식사하고 있었어요. 새벽인데도요. 사장님으로 보이는 분이 다가왔습니다. 50대 남성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한국어였습니다. 당연히 못 알아들었죠. 저는 손가락으로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로 안내했어요. 구석 테이블이었습니다. 메뉴판을 주셨어요. 한국어로 가득했습니다. 사진이 있었지만 뭐가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사장님을 봤습니다. 영어 되세요? 사장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번역 앱을 켰죠. 무엇 드시겠어요? 화면에 영어가 떴습니다. 저는 감탄했어요. 영어를 못해도 이렇게 소통하려고 하다니. 메뉴판을 가리키며 제일 위에 있는 걸 가리켰습니다. 설렁탕이었어요. 이걸로 주세요. 사장님이 앱에 제 말을 번역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주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식당은 깨끗했어요. 테이블이 반짝거렸고 바닥도 깔끔했습니다. 벽에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손님들과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유명인들인 것 같았죠. 그중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젊은 남자들 7명이 사장님과 찍은 사진이었어요. 사인이 돼 있었습니다. 한글이라 읽을 순 없었지만 얼굴은 알 것 같았어요. BTS였습니다. 소피아 방에서 본 포스터와 같은 얼굴들이었거든요. 잠시 후 사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설렁탕을 들고요.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났습니다. 국물이 하얗고 진했어요. 그런데 설렁탕만 온 게 아니었습니다.
작은 접시들이 여러 개 왔어요. 김치, 깍두기, 콩나물, 무생채. 5개나 됐습니다. 저는 놀라서 사장님을 봤어요. 이것도 주문한 건가요? 사장님이 휴대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번역 앱에 입력했어요. 반찬이에요. 무료예요. 무료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사장님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앱에 또 입력했어요. 리필도 돼요. 더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제 눈이 커졌습니다. 독일이었으면 이 반찬들 하나하나가 다 돈이에요. 빵 하나 추가하면 1유로, 버터 추가하면 2유로, 샐러드 추가하면 3유로. 하지만 여기선 무료라고요? 리필까지 된다고요? 감사합니다. 사장님이 웃으며 주방으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설렁탕을 봤습니다. 국물에 고기가 들어 있었고 파가 올라가 있었어요. 밥도 따로 왔습니다.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깊은 맛이었어요. 사골을 오래 끓인 맛이었죠. 고기도 부드러웠고 국물이 진하고 구수했습니다. 이게 새벽에 먹는 음식이라고? 독일에선 새벽에 이런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식당이 다 문 닫았으니까요. 반찬도 먹어봤어요. 김치가 아삭아삭했고 깍두기는 시원했습니다. 콩나물은 상큼했고요. 독일 음식이랑 완전히 달랐습니다. 소시지, 감자, 빵. 저는 42년 동안 그것만 먹고 살았어요. 하지만 이 음식은 새로웠습니다. 그리고 정말 맛있었어요. 저는 계속 먹었습니다. 설렁탕도 다 먹고 반찬도 다 먹었어요. 배가 불렀습니다. 사장님이 나오셨어요. 더 드시겠어요? 번역 앱으로 물어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잘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사장님이 웃으셨습니다. 계산을 하러 카운터로 갔습니다. 10,000원입니다. 10,000원. 유로로 치면 7유로 정도였어요. 독일에서 이 정도 식사를 하려면 최소 15유로는 나갑니다. 빵, 수프, 메인 요리, 샐러드 전부 따로 돈이거든요. 반찬은 꿈도 못 꾸고요. 하지만 여기선 10,000원의 설렁탕, 밥, 반찬 5개가 다 포함이었습니다. 저는 카드를 냈습니다. 결제하고 나서 사장님을 봤어요. 벽에 붙은 BTS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들 누구예요? 사장님 얼굴이 환해졌어요. 휴대폰을 꺼내 열심히 입력했습니다. BTS예요. 여기서 촬영했어요. TV 프로그램이요. 정말요? 네, 3년 전이에요. 사장님이 휴대폰으로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BTS 멤버들이 이 식당에서 설렁탕을 먹는 장면이었어요. 소피아가 보면 좋아하겠네요. 저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내일 소피아한테 보여줘야겠어요. 감사합니다. 잘 먹었어요. 사장님이 손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또 오세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벽 2시가 됐네요. 거리는 더 조용해졌지만 여전히 몇몇 사람들이 걷고 있었어요. 저는 전혀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어요. 호텔로 걷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24시간 식당, 무료 반찬, 리필까지 무료, 친절한 사장님, 맛있는 음식, 안전한 새벽거리. 독일엔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아니, 독일뿐만이 아니에요. 유럽 어디에도 없었어요. 한국이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자동차는 독일이 최고라고 했었죠. 맞습니다. BMW는 훌륭하니까요. 기차는 프랑스가 최고라고 했었죠. 떼제베는 빠르니까요. 하지만 24시간 문화는요? 무료 반찬 문화는요? 새벽에도 안전한 거리는요? 독일엔 없었습니다. 프랑스에도 없었고 스위스에도 없었어요. 한국에만 있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로비 직원이 또 웃으며 인사했어요. 잘 다녀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소피아는 여전히 자고 있었어요.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죠. 5일로는 부족해.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5일만 있다가 가기엔 한국이 너무 아까웠어요. 더 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더 경험해야 할 것 같았고요. 내일 아침 소피아한테 말해야겠어요. 하루 더 있자고요. 그리고 회사에 이메일을 보내야겠습니다. 휴가를 하루 연장한다고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제 편견에 생긴 균열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제가 무시했던 나라가 아니었어요.
어쩌면 배워야 할 나라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소피아가 눈을 떴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BTS 과자를 발견했죠. 아빠, 이거 어디서 났어? 저는 웃었습니다. 어젯밤에 편의점 갔었어. 내가 좋아할 것 같아서. 소피아가 과자를 들고 환하게 웃었어요. 고마워, 아빠. 저는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소피아, 우리 하루만 더 있을까? 소피아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진짜, 아빠가, 응, 어젯밤에 좀 둘러봤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 소피아가 소리쳤습니다. 와, 정말 최고야, 아빤. 저는 웃으며 노트북을 켰습니다. 회사 이메일을 열었어요. 개인 사정으로 휴가를 하루 연장 신청합니다. 마르쿠스. 짧게 썼습니다. 보내기 버튼을 눌렀죠. 소피아가 제 옆에 왔어요. 아빠, 오늘 뭐 할까? 내가 가고 싶은데 가자. 명동 쇼핑. 우리는 준비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명동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낮인데도 정말 많았습니다. 소피아는 화장품 가게로 들어갔어요. 저는 밖에서 기다렸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소피아가 쇼핑백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빠, 저기 옷가게도 가자. 우리는 계속 걸었습니다. 이 가게, 저 가게 들어가며 구경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소피아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했어요. 저기 카페 있으니까 거기서 기다려. 소피아가 뛰어갔습니다. 저는 카페를 찾았어요. 그런데 카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어요. 비슷비슷한 건물들, 간판들. 전부 한글이었죠. 어디였지? 저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소피아가 갔던 방향으로요. 하지만 길이 복잡했어요. 골목이 여러 개였고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저는 완전히 길을 잃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어요. 소피아한테 전화했죠. 소피아, 나 길 잃었어. 아빠, 어디야? 모르겠어. 간판이 전부 한글이라. 주위에 뭐 보여? 가게 이름 같은 거. 저는 주위를 봤습니다. 한글 간판들 뿐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실례합니다. 도움 필요하세요? 영어였어요. 저는 돌아봤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국 남학생이 서 있었습니다. 배낭을 메고 있었어요. 아, 네. 길을 잃었어요. 딸이 카페에서 기다리는데. 학생이 웃었습니다. 어느 카페인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이 근처 어딘가인데. 소피아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스타벅스야. 명동 스타벅스. 저는 학생에게 말했어요. 명동 스타벅스요. 아, 알겠습니다.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학생이 앞장섰습니다. 저는 따라갔어요. 감사합니다. 학생이세요? 네, 대학생이에요. 영어 전공이라 연습도 할 겸요. 우리는 골목을 지나갔습니다. 학생이 길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한국 처음 오셨어요? 네, 어제 왔어요. 어떠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좋네요. 학생이 웃었습니다. 다행이에요. 한국 많이 즐기고 가세요. 우리는 계속 걸었습니다. 학생은 계속 영어로 말을 걸었어요. 한국 음식 추천도 해주고 가볼 만한 곳도 알려줬습니다. 명동 말고 홍대도 좋아요. 젊은 분위기거든요. 홍대요? 네, 대학가예요. 재미있는 가게 많아요. 10분쯤 걸었을까요? 학생이 멈춰 섰습니다. 저기 스타벅스예요. 정말이었어요. 스타벅스가 보였습니다. 소피아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달려왔습니다. 아빠, 어디 갔었어? 길 잃었어. 그런데 이 학생이 데려다 줬어. 소피아가 학생에게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이 웃었어요. 천만에요. 한국 여행 잘하세요. 그리고 손을 흔들며 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잠깐만요. 커피라도 사드릴게요. 30분이나 걸어주셨잖아요. 학생이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도 이쪽으로 가던 길이었어요. 하지만 정말 괜찮아요.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학생은 웃으며 떠났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봤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30분 동안 낯선 사람을 데려다 주고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다니. 독일이었으면 어땠을까요? 길을 물어봐도 짧게 방향만 알려줍니다.
같이 걸어주는 사람은 없어요. 시간 낭비니까요. 하지만 이 학생은 30분을 걸어줬습니다. 웃으면서요. 소피아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아빠, 한국 사람들 진짜 친절하다. 그런 것 같아. 우리는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마셨습니다. 점심때가 됐어요. 소피아가 한식을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불고기 먹어보고 싶어. 우리는 한식당을 찾았습니다. 간판에 불고기 전문이라고 써 있었어요. 들어가자 직원이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메뉴판을 봤어요. 불고기 정식을 주문했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불고기와 함께 반찬이 여러 개 나왔어요. 김치, 나물, 계란찜, 된장찌개. 와, 많다. 소피아가 놀랐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어젯밤 설렁탕집처럼 반찬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먹기 시작했어요. 불고기가 달콤하고 부드러웠습니다. 반찬도 하나하나 맛있었어요. 김치를 다 먹었습니다. 직원이 다가왔어요. 김치 더 드릴까요? 영어로 물어봤습니다. 저는 놀라서 고개를 끄덕였죠. 네, 부탁드립니다. 직원이 김치를 리필해줬습니다. 웃으면서요. 독일이었으면 돈 냈을 텐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소피아가 물었어요. 뭐라고? 아니야. 맛있게 먹자. 식사를 마치고 계산했습니다. 25,000원이었어요. 유로로 13유로 정도? 독일에서 이 정도 식사하면 30유로는 나갑니다. 반찬은 전부 추가 요금이니까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빠, 지하철 타고 돌아가자. 우리는 지하철역으로 갔습니다. 지하철이 왔어요. 우리는 탔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지만 자리가 몇 개 있었어요. 저는 앉으려다가 멈췄습니다. 좌석 색깔이 달랐거든요. 분홍색이었습니다.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임산부, 노인, 장애인, 노약자석이구나. 저는 서 있었습니다. 다음 역에서 할머니 한 분이 타셨어요. 70대쯤 돼 보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일반 좌석에 앉아 있던 20대 청년이 벌떡 일어났어요.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할머니가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니에요. 앉으세요. 청년이 할머니를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할머니가 앉으셨어요. 고맙구나. 청년은 웃으며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독일 지하철에선 본 적 없는 장면이었어요. 물론 독일에도 노약자석은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이들이 일반 좌석에서 일어나는 경우는 드물죠. 하지만 여기선 자연스럽게 일어났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요. 호텔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켰어요. 회사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휴가를 3일 더 연장 신청합니다. 원래는 하루만 더 있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3일. 아니, 어쩌면 더 있어야 할 것 같았어요. 한국엔 볼 게 너무 많았습니다. 배울 게도 많았고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소피아가 물었어요. 아빠, 내일 뭐 할까? 저는 웃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자. 찜질방 가보고 싶어. 찜질방. 응. 한국 전통 목욕탕이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가보자.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오후 풍경이 보였습니다. 제 편견이 계속 무너지고 있었어요.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볼 것 없는 나라도 아니었고요. 오히려 배울 게 많은 나라였습니다. 친절한 사람들, 무료 반찬 문화, 노약자를 배려하는 문화, 독일엔 없는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더 보고 싶었습니다.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요.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소피아가 말했어요. 아빠, 찜질방 가자. 찜질방이 뭔데? 한국 전통 목욕탕이야. 엄청 재미있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궁금했어요. 택시를 타고 용산에 있는 큰 찜질방으로 갔습니다. 드래곤힐 스파라고 했어요. 건물이 컸습니다. 5층짜리 건물이었죠. 목욕탕이 이렇게 커. 소피아가 웃었습니다. 목욕탕만 있는 게 아니래.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카운터에서 입장료를 냈어요. 12,000원이었습니다. 유로로 8유로 정도? 이 가격에 뭘 할 수 있는데? 직원이 영어로 설명해 줬습니다. 사우나, 찜질방, 수영장, 휴게실 다 이용하실 수 있어요. 시간 제한 없고요. 시간 제한이 없다고요? 네. 밤새도 괜찮아요. 저는 놀랐습니다.
8유로에 시간 제한 없이 이용한다고요? 독일 사우나는 1시간에 15유로는 합니다. 그것도 시설이 별로예요. 탈의실로 갔습니다. 사물함에 옷을 넣었어요. 소피아는 여자 쪽으로 갔고 저는 남자 쪽으로 갔습니다. 목욕탕이 넓었어요. 정말 넓었습니다. 온탕, 냉탕, 여러 종류의 탕이 있었죠. 사람들이 조용히 목욕하고 있었습니다. 깨끗했어요. 저는 씻고 온탕에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물이 몸을 감쌌어요. 편안해. 오랜만에 느끼는 편안함이었습니다. 30분쯤 있다가 나왔어요. 옷을 입고 공용 공간으로 갔습니다. 소피아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찜질복을 입고 있었어요. 회색 옷이었죠. 아빠, 이거 입어. 저도 찜질복을 받았습니다. 입어봤어요. 편했습니다. 이제 찜질방 가자. 소피아가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층을 올라갔어요. 2층, 3층, 4층. 각 층마다 다른 시설이 있었습니다. 2층엔 뜨거운 방들이 있었어요. 황토방, 소금방, 숯방. 이게 찜질방이야? 응, 들어가 보자. 우리는 황토방에 들어갔습니다. 뜨거웠어요. 정말 뜨거웠습니다. 바닥이 뜨끈뜨끈했죠. 사람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땀을 흘리면서요. 저도 누웠습니다. 소피아 옆에요. 더워. 그래서 좋은 거야. 땀 나면 건강해진대. 우리는 10분쯤 있었습니다. 땀이 정말 많이 났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휴게실이 있었어요. 휴게실이 넓었습니다. 의자들, 테이블들, 심지어 누울 수 있는 공간도 있었죠. 아빠, 계란 먹어봐. 소피아가 편의점 같은 곳에서 계란을 사왔습니다. 갈색 계란이었어요. 이게 뭔데? 찜질방 계란, 유명해. 저는 껍질을 까서 먹어봤습니다. 부드러웠어요. 삶은 계란인데 특이한 맛이 났습니다. 맛있네? 그치. 식혜도 마셔봐. 소피아가 식혜를 줬습니다. 단 음료였어요. 쌀알이 둥둥 떠 있었죠. 마셔봤습니다. 달콤하고 시원했어요. 독일엔 이런 거 없는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휴게실에 앉아 있었어요. TV가 켜져 있었고 사람들이 편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보였어요. 아이들,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함께 앉아 이야기하고 있었죠. 이게 한국 문화구나. 소피아가 물었어요. 뭐가? 가족이 함께 이런 곳에 와서 시간을 보내는 거. 독일엔 없잖아. 맞았습니다. 독일엔 찜질방 같은 게 없어요. 사우나는 있지만 비싸고 시간 제한이 있고 가족이 함께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어요. 남녀노소 모두 함께 왔습니다. 편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좋네. 이런 문화. 소피아가 웃었습니다. 한국 좋아하기 시작한 거지? 저는 웃으며 대답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영화관이 있었어요. 찜질방 안에 영화관이요. 여기서 영화도 봐? 응, 무료래. 우리는 영화관에 들어갔습니다. 작은 영화관이었지만 깨끗했어요. 영화가 상영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영화였죠. 자막이 없어서 이해는 못했지만요. 4층엔 개인방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놀고 있었어요. 5층엔 옥상 정원이 있었습니다. 밤 9시였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와, 예쁘다. 소피아가 감탄했습니다. 저도 감탄했어요. 건물들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8유로에 이 모든 걸 이용할 수 있다니. 독일이었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내려와 휴게실에 앉았습니다. 소피아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오랜만에 딸과 이렇게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회사 일 때문에 바빴거든요. 독일에선 딸과 대화할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여기선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이야기하면 됐으니까요. 소피아, 고마워. 왜? 우겨서 한국 오게 해줘서. 소피아가 웃었습니다. 이제 한국 좋아하는 거 맞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좋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밤 11시였습니다. 나갈까? 응. 우리는 나왔습니다. 밖은 여전히 사람들이 있었어요. 택시를 탔습니다. 호텔로 가는 길이었죠. 안전하네. 밤 11시인데.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응.
독일이었으면 무서웠을 텐데.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방으로 들어와 노트북을 켰어요. 회사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휴가를 일주일 더 연장 신청합니다. 원래는 3일만 더 있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또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일주일. 총 2주일을 한국에 있게 되는 거죠.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소피아가 씻고 나왔어요. 아빠, 내일은 뭐 해?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자. 피부과 가보고 싶어. 피부과? 응. 한국 피부과 되게 좋대. 한국 연예인들 피부 보면 알잖아. 저는 웃었습니다. 좋아, 가보자. 창밖을 봤어요. 제 편견은 이제 거의 무너졌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볼 것 없는 나라도 아니었고요. 독일보다 나은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24시간 문화, 무료 반찬, 친절한 사람들, 노약자 배려, 그리고 찜질방. 독일엔 없는 것들이었어요. 한국에서 배울 게 정말 많네.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틀렸던 건 한국에 대한 생각만이 아닐지도 모른다고요. BTS에 대해서도 틀렸을지 모른다고요. 립싱크나 하는 애들이라고 했었죠. 하지만 소피아가 이렇게 좋아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내일 피부과 가서 BTS에 대해 좀 더 물어봐야겠습니다. 소피아한테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화장실 거울을 보고 있었어요. 턱 부분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면도할 때 긁힌 상처였어요. 이틀 전에 생긴 건데 악화됐습니다. 소피아가 봤어요. 아빠, 그거 왜 그래? 면도하다가 긁혔어. 괜찮아. 안 괜찮아 보이는데? 빨개. 저는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따끔했어요. 피부과 가자. 어차피 오늘 가기로 했잖아. 나는 괜찮아. 너만 가. 안 돼. 같이 가자. 소피아가 우겼습니다.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준비하고 나갔습니다. 택시를 탔어요. 강남 피부과 유명한 곳으로 가주세요. 택시 기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출발했습니다. 30분쯤 지나 강남에 도착했어요. 건물들이 높고 깨끗했습니다. 피부과 앞에 섰습니다. 간판이 현대적이었어요. 들어갔습니다. 대기실이 넓고 깨끗했습니다. 의자들이 편해 보였어요. 카운터로 갔습니다. 예약하셨나요? 직원이 영어로 물었습니다. 아니요, 예약 안 했는데요. 괜찮을까요? 네, 괜찮아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저는 놀랐습니다. 독일이었으면 예약 없이는 절대 안 받아줘요. 최소 3주는 기다려야 하죠.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벽에 장비 사진들이 붙어 있었어요. 제 눈이 커졌습니다. 저건 레이저 장비였습니다. 그런데 모델명이 낯설었어요. 저는 일어나 가까이 가서 봤습니다. 설명이 영어로도 써 있었죠. 2.5나노미터 레이저 정밀도라고? 엔지니어로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기술은 최신 기술이에요. BMW 공장에도 없는 정밀도였습니다. 다른 장비도 봤어요. 피부 스캐너였습니다. 3차원 이미징 시스템. 이것도 최신 기술이었어요. 독일 병원에서도 본 적 없는 장비였습니다. 마르쿠스님, 간호사가 불렀습니다. 영어 발음이 정확했어요. 저는 따라갔습니다. 소피아도 같이 왔어요.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계셨어요. 30대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 불편하세요? 영어가 유창했습니다. 턱 부분이요. 면도하다가 긁혔는데 악화됐어요. 의사 선생님이 자세히 봤습니다. 염증이 생겼네요. 치료해 드릴게요. 시간 얼마나 걸리나요? 15분 정도요. 15분이라고요? 독일이었으면 1시간은 걸렸을 텐데. 의사 선생님이 장비를 가져왔습니다. 작은 기계였어요. 이건 레이저 치료 장비예요. 염증 부위에 조사하면 빠르게 치료됩니다. 저는 장비를 자세히 봤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거 독일제가 아니네요? 네, 한국 제품이에요. 한국 제품이라고요? 네, 요즘 한국 의료 장비가 많이 발전했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이 의료 장비를 만든다고요? 의사 선생님이 레이저를 제 턱에 조사했습니다. 따끈했지만 아프진 않았어요. 이 장비 정밀도가 얼마나 되나요? 엔지니어로서 궁금했습니다. 0.5mm예요.
제 눈이 커졌습니다. 0.5mm라고요? 그건 BMW 공장 장비보다 정밀한데요. 의사 선생님이 웃었습니다. 한국 기술력이 좋아요. 치료가 끝났습니다. 정말 15분만이었어요. 다 됐어요. 이틀 정도면 완전히 나을 거예요. 이틀이요? 독일이었으면 일주일은 걸렸을 겁니다. 네, 약도 처방해 드릴게요. 처방전을 받았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하나요? 5만 원이에요. 5만 원. 유로로 35유로 정도였습니다. 독일이었으면 최소 100유로는 나왔을 거예요. 보험 없이는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정말 5만 원이요? 레이저 치료인데요? 네, 맞아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계산하고 나왔습니다. 소피아 차례였어요. 소피아는 피부 관리를 받았습니다. 30분쯤 걸렸어요. 저는 대기실에 앉아 장비들을 계속 봤습니다. 모두 최신 기술이었어요. 그리고 대부분 한국 제품이었습니다. 의료는 스위스가 최고라고 했는데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한국 의료 기술이 이렇게 발전했다니. 소피아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환해 보였어요. 어떻게 됐어? 좋아. 피부 진짜 좋아졌어. 우리는 1층 약국으로 갔습니다. 약사 선생님이 계셨어요. 역시 영어가 가능했습니다. 하루 2번, 아침 저녁으로 바르세요. 이틀이면 완전히 나을 거예요. 자세히 설명해줬습니다. 약을 받고 나왔어요. 독일 약사는 이렇게까지 설명 안 해주는데 소피아가 웃었습니다. 한국이 더 좋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정한다. 우리는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마셨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예약 없이 받아주고 10분만 대기하고 최신 장비로 치료하고 가격은 독일의 3분의 1. 이게 말이 됩니까? 독일은 의료 선진국이라고 자부했어요. 저도 그렇게 믿었고요. 하지만 한국이 더 앞서 있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경험한 건 그랬어요. 아빠, 이제 인정해. 한국 좋다고. 소피아가 물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응, 인정해. BTS도?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BTS는 아직 잘 모르겠어. 아빠, BTS 노래 한 번만 제대로 들어봐. 제발. 소피아가 간청했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좋아. 오늘 밤에 들려줘. 소피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거울을 봤어요. 턱 부분이 벌써 좀 나아 보였습니다. 정말 빠르네. 노트북을 켰습니다. 한국 의료 기술에 대해 검색했어요.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한국 의료 기술 세계 수준, 한국 의료 장비 수출 증가, 외국인 의료 관광객 증가.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한국을 너무 무시했어요. 자동차는 독일이 최고라고 했었죠. 맞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의료는요? 한국이 스위스보다 나은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제 경험으론요. 그리고 기차도요. 내일 부산 가기로 했는데 KTX를 타본다고 했어요. 프랑스 떼제베보다 빠르다던데 정말일까요? 궁금해졌습니다. 엔지니어로서 궁금했어요. 한국 기술이 정말 독일보다 나은지. 창밖을 봤습니다. 2주일로도 부족할 것 같은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엔 볼 게 너무 많았습니다. 배울 게도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제 편견은 이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선진국이었습니다. 어쩌면 독일보다 더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턱을 만져봤어요. 많이 나았습니다. 붉은 기가 거의 빠졌어요. 정말 이틀이면 낫겠네.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부산 가자. 부산. 응, 바다 보고 싶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가자. 우리는 짐을 챙겨 서울역으로 갔습니다. 서울역이 컸어요. 정말 컸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죠. 표를 샀습니다. KTX 부산행이었어요. 2시간 40분이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40분이라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거리를 검색해 봤어요. 325km였습니다. 독일 기차로는 4시간은 걸릴 거리였어요. 승강장으로 갔습니다. 기차가 서 있었어요. 하얀색 기차였습니다. 날렵하게 생겼어요.
유선형이었죠. 멋진데? 엔지니어로서 첫인상이 좋았습니다. 기차에 탔습니다. 좌석이 넓고 편했어요. 깨끗했고요. 독일 기차보다 깨끗한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출발 시간이 됐습니다.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역을 빠져나갔죠. 그러다 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건물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점점 더 빨라졌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속도 측정 앱이 있었거든요. 화면을 봤습니다. 200km. 속도가 계속 올라갔어요. 250km. 독일 아이체에가 이 정도 속도예요. 최고 속도가 250km니까요. 그런데 KTX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80km. 제 눈이 커졌습니다. 300km. 300km였습니다. 시속 300km. 이게 가능해?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독일 아이체에보다 50km나 빠른 거예요. 프랑스 떼제베가 시속 320km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것과 거의 비슷한 속도였습니다. 한국 기차가 이렇게 빠를 줄이야. 소피아가 물었습니다. 아빠, 뭐라고? 아니야. 그냥 빠르네. 저는 계속 창밖을 봤습니다. 풍경이 엄청나게 빠르게 지나갔어요. 그런데 흔들림이 거의 없었습니다. 독일 아이체에는 빠르면 흔들려요. 선로가 오래됐거든요. 하지만 KTX는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날아가는 것 같았어요. 레일 기술이 좋네. 엔지니어로서 감탄했습니다. 기차는 계속 달렸어요. 터널도 지나고 다리도 지나고 이 시간 40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벌써 시간이 정말 빨리 갔어요. 기차가 워낙 빠르고 편해서요. 역에서 나왔습니다. 부산이었어요. 공기가 달랐습니다. 바다 냄새가 났어요. 택시를 타고 해운대로 갔습니다. 해변에 도착했어요. 와, 소피아가 소리쳤습니다. 바다가 넓게 펼쳐져 있었어요. 파란 바다였습니다. 백사장이 깨끗했어요. 쓰레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3월인데 사람들이 많네. 날씨가 쌀쌀했지만 사람들이 산책하고 있었어요. 우리도 걸었습니다. 백사장을 따라서요.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아빠, 저기 봐. 저 건물. 고층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저기서 BTS가 뮤직비디오 찍었대. 그래. 응, 런이라는 노래. 저는 건물을 봤습니다. 현대적이고 멋있었어요. 소피아가 좋아하는 그룹이구나. 응. 우리는 계속 걸었습니다. 바람이 시원했어요. 점심때가 됐습니다. 뭐 먹을까? 회 먹어보고 싶어. 횟집을 찾았습니다. 해운대 근처 골목에 있는 작은 횟집이었어요. 들어가자 주인 아주머니가 반겼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리에 앉았어요. 메뉴를 봤습니다. 모둠회 주세요. 회가 나왔습니다. 접시가 컸어요. 회가 정말 많았습니다. 여러 종류였죠. 이게 다 우리 거야? 소피아가 놀랐습니다. 네, 맞아요. 주인 아주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회를 먹어봤습니다. 신선했어요. 정말 신선했습니다. 입에서 살살 녹았어요. 독일에서 먹던 생선이랑 완전히 달랐습니다. 독일 생선은 비린내가 나고 질겼거든요. 하지만 이 회는 달랐어요. 부드럽고 달콤했습니다. 맛있다. 계속 먹었습니다. 소피아도 맛있게 먹었어요. 밑반찬도 나왔습니다. 역시 무료였죠. 다 먹고 계산했습니다. 4만 원이었어요. 유로로 28유로 정도? 독일에서 회를 먹으면 최소 50유로는 나갑니다. 그것도 이렇게 신선하지 않아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부산 좋다.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저도 좋았어요. 바다, 깨끗한 거리, 맛있는 음식. 우리는 오후 내내 해운대를 걸어 다녔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예쁘다. 석양이 바다에 비쳤습니다. 주황빛이었어요. 우리는 벤치에 앉아 석양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산책하고 있었어요. 저녁인데도요. 밤에도 안전한가 봐.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 실제로 밤이 됐는데도 사람들이 편하게 다니고 있었습니다. 독일이었으면 이 시간엔 거리가 비었을 거예요. 우리는 밤 10시까지 해운대에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KTX,
시속 300km. 독일 아이체보다 빠르고 프랑스 떼제베와 비슷한 속도. 기차는 프랑스가 최고라고 했는데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또 틀렸습니다. 한국 기차가 이렇게 빠를 줄 몰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편할 줄도 몰랐고요. 호텔 방에 들어왔습니다. 소피아가 씻으러 갔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부산의 야경이 보였어요. 한국이 많은 면에서 독일보다 앞서 있어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완전히요. 24시간 문화, 독일보다 앞섬. 무료 반찬 문화, 독일엔 없음. 친절함, 독일보다 나음. 노약자 배려, 독일보다 나음. 찜질방, 독일엔 없음. 의료 기술, 독일만큼 어쩌면 더 나음. 기차 속도, 독일보다 빠름. 치안, 독일보다 훨씬 나음. 모두 팩트였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자동차만 독일이 앞서 있네. 작게 웃었습니다. 그것만 빼면 한국이 독일보다 나은 게 더 많았어요. 소피아가 나왔습니다. 아빠, BTS 노래 들려줄까? 응, 들려줘. 소피아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어폰 하나를 제게 줬어요.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제목은 봄날이라고 했어요. 가사가 들렸습니다. 소피아가 번역해줬죠. 그리워하는 노래예요. 헤어진 친구를 그리워하는.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멜로디가 아름다웠어요. 목소리도 좋았고요. 립싱크가 아니구나. 중얼거렸습니다. 소피아가 웃었습니다. 진짜 실력파야. 노래가 끝났습니다. 좋네.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소피아가 환하게 웃었어요. 아빠가 인정하다니. 저는 웃었습니다. 제 편견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한국에 대한 편견, BTS에 대한 편견. 모두 틀렸습니다. 저는 무지했어요. 독일만 최고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세상은 넓었습니다. 배울 게 많았어요. 특히 한국에서요. 내일 서울로 돌아가자. 마지막 날이니까 쇼핑하고.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응, 그러자. 저는 노트북을 켰어요. 독일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정말 대단한 나라야.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타이핑했습니다. 그리고 보냈어요. 친구들이 뭐라고 할까요? 아마 믿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사실이에요. 한국은 제가 무시했던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선진국이었어요. 배울 게 많은 나라였고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마지막 날이네요. 아쉬웠습니다. 더 있고 싶었어요. 하지만 회사로 돌아가야 했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내년에 또 올 테니까요. 소피아랑 같이요. 2주일이 지났습니다. 귀국 전날, 저는 소피아와 명동에 있었어요. 아빠, 마지막 쇼핑. 소피아가 신나서 뛰어다녔습니다. 우리는 화장품 가게에 들어갔어요. 소피아가 여러 개를 골랐습니다. 엄마 선물이야. 저도 한국 과자들을 샀어요. 회사 동료들 줄 거였죠. 허니버터칩, 새우깡, 초코파이, BTS 콜라보 과자도 몇 개 집었습니다. 소피아 친구들 주려고. 소피아가 웃었습니다. 아빠가 BTS 과자를. 쇼핑백이 여러 개 됐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간판이 보였어요. BTS 팝업 스토어. 소피아가 소리쳤습니다. 아빠, 저기 가자. 팝업 스토어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앨범, 포스터, 인형, 굿즈들이 가득했죠. 소피아가 앨범을 집었습니다. 이거 살래. 그래. 저도 돌아다녔어요. 포토카드, 키링, 여러 가지를 구경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앨범을 하나 집었어요. 소피아가 놀란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아빠, 앨범 사는 거야? 응. 독일 가서 들어보려고. 진짜, 봄날 좋았잖아. 다른 노래도 들어보고 싶어. 소피아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 왜 울어? 기뻐서. 아빠가 BTS 좋아하게 돼서. 저는 웃으며 소피아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나도 알아야지. 계산했습니다. 앨범 3장, 굿즈 여러 개. 쇼핑백이 또 늘었어요. 호텔로 돌아와 짐을 쌌습니다. 가방이 꽉 찼어요. 올 때보다 훨씬 무거워졌죠. 저녁을 먹고 소피아가 먼저 잠들었습니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밤 12시. 조용히 외투를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편의점에 가보고 싶었어요. 익숙한 편의점이 보였습니다. 지난 2주일 동안 매일 밤 왔던 곳이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같은 직원이었어요. 저를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 떠나세요? 영어로 물었습니다. 네. 어떻게 아세요? 매일 오시잖아요. 오늘은 뭔가 다른 느낌이에요. 저는 웃었습니다. 맞아요. 마지막이에요. 한국 어떠셨어요? 정말 좋았어요. 컵라면과 삼각김밥을 샀습니다. 계산하고 나왔어요. 안녕히 가세요. 또 오세요.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라면을 먹으며 거리를 봤어요. 새벽인데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안전했고 조용했죠. 떠나기 싫네. 정말 그랬어요. 더 있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아니었습니다. 소피아는 슬퍼 보였어요. 또 오고 싶어. 응. 또 오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하고 보안 검색대를 지났어요. 탑승 시간이 됐습니다. 비행기에 탔죠. 소피아가 창밖을 봤습니다. 안녕, 한국. 저도 창밖을 봤어요. 인천공항이 보였습니다. 2주일 전 도착했을 때가 떠올랐어요. 그땐 한국을 무시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독일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간다. 24시간 편의점, 무료 반찬, 친절한 사람들, 최고 수준 의료, 독일보다 빠른 기차. 모두 사실이야. 12시간 후 미넨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이 어둡게 느껴졌어요. 인천공항보다요. 다음 날 회사에 갔습니다. 동료들이 모였어요. 마르쿠스, 한국 어땠어? 시간 낭비였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정말 대단했어. 뭐가? 모든 게. 24시간 편의점, 무료 반찬 문화, 최신 의료 장비, 시속 300km 기차. 시속 300km라고? 응. 우리 아이체에보다 빠르더라. 동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마르쿠스, 너 2주일 전에 한국 무시했잖아. 알아.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지 배웠어. 그날 저녁, 집에서 유튜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독일 엔지니어의 한국 편견 깨기. 비행기 안에서 5일만 버티자라고 중얼거리는 장면부터 시작했어요. 그 다음은 2주일 동안 찍은 영상들이었습니다. 편의점, 설렁탕집, 친절한 대학생, 찜질방, 피부과 최신 장비, KTX, 부산 해운대. 마지막은 BTS 앨범을 사는 장면이었어요. 업로드했습니다. 2주일 후 조회수가 50만 회를 넘었습니다. 댓글들을 읽었어요. 마르쿠스, 진짜 변했네. 한국 가보고 싶어졌어. BTS 앨범까지 사다니. 어느 날 저녁, 저는 BTS 앨범을 들었습니다. 봄날, 다음에 다른 노래들도 들었어요. 좋았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립싱크나 하는 애들이라고 했었죠. 완전히 틀렸어요. 소피아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빠, BTS 들어? 응. 좋네. 소피아가 환하게 웃었어요. 아빠, 내년에 BTS 월드 투어 있으면 가자. 저는 웃었습니다. 좋아. 가자. 이번엔 3주 휴가 낼게. 진짜. 응. 서울, 부산, 제주도 다 가보자. 소피아가 저를 껴안았습니다. 아빠 최고야. 창밖을 봤습니다. 미넨의 밤 풍경이 보였어요. 한국과는 달랐지만 괜찮았습니다. 내년에 또 갈 테니까요. 책상 위에 BTS 앨범이 놓여 있었어요. 그 옆엔 한국 과자들이 있었고요. 2주일 전 저를 봤다면 믿지 못했을 겁니다. 한국을 무시하던 제가 지금은 한국을 그리워하고 있다니. BTS를 무시하던 제가 지금은 앨범을 듣고 있다니. 하지만 이게 진실이에요. 한국은 배울 게 많은 나라였습니다. 독일이 선진국이라고 자부했지만 한국도 선진국이었어요. 어쩌면 어떤 면에선 독일보다 더요. 소피아, 정말 고마워. 한국 가자고 우겨줘서. 나도 고마워, 아빠. 같이 가줘서. 우리는 웃었습니다. 내년 6월. 다시 한국에 갈 겁니다. 이번엔 제가 더 기대하고 있어요. 소피아보다도요.